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 조회수가 뭐 몇백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좋아요가 뭐 10개 20개인데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좋아요하고 구독 좀 신청해 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영상이 다른 사람들한테 좀 가려면 이 유튜브의 알고리즘상 이렇게 좋아요를 좀 눌러줘야 되나봐요. 오늘도 그거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이거 비트코인 그 영상 좀 찍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그 난색을 표했어요. 비트코인 별로 이렇게 그 많이 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를 설득을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이게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뭐좀 사명감을 갖고 할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더 자주 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좀 좋아요를 열심히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오래 할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시도하는 것 같거든요. 한 번은 이제 감독님이 이제 필름 다 갖고 도망갔죠. 왜냐하면 그 수익이 안 나온다고 저한테 돈 달라고 이제 자기가 수고한 거 달라고 협박하면서 이제 필름 갖고 이제 사라졌고요. 제가 돈을 줄 수 없었던 게 애초에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 전부 그 감독이 다 갖기로 하고 저는 그냥 콘텐츠만 제공하는 걸로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편집을 하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너무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제가 너무 수고를 하니까 이게 편집이 힘들거든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다 닫아놓고 가서 제가 뭐 열심히 한 뭐 2달 동안 작업했던 영상이 다 날라갔고요. 또 한 번은 그냥 제 영상에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 조금씩 올려봤는데 역시 조회수도 안 나오고 또 제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만뒀는데 이번엔 좀 설득을 좀 당해서 지금 제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국어를 전혀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봐달라거나 제 얘기를 들어달라거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상상 이상입니다. 이제 7년 동안 책을 3권 쓰면서 외쳐왔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블록체인 뭐 이런 걸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직 비트코인. 그건 아시죠? 이 세계에서도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외치면 한국은 유행에 민감한 사회라서 블록체인 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뭐 비트코인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거 굴하지 않고 거기서도 아웃사이더지만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또 아웃사이더였고 또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아웃사이더인데 전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맞을 건데 여태까지 맞아 있고 뭐 비트코인 무섭게 봤던 사람들이 뭐 지금 다 입이 쏙 들어갔죠. 저의 자부심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은 대단해서 제가 뭐 사람들한테 지지를 원한다거나 뭐 이러지 전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신문 기사에서 뉴스에서 막 깐다 그래서 의기소침하거나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혼자서도 잘 놀고 뭐 혼자서 책 읽고 공부하는 게 제 일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금융 공부를 또 하고 있는데 디파이에 대해서 이제 영상도 찍고 여러분한테 뭐 말할 게 있으려면 제가 뭐 금융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요새는 금융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제가 굳이 영상 찍고 뭐 이럴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조회수 안 나오면 이번에도 아마 그만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탁하는 건 제 영상이 좀 이렇게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서 좀 주변에 이렇게 좀 전달되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파이낸스에 대해서 킨들로 책을 이렇게 다운받아서 읽다가 재밌는 내용이 있네요.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 여러분들 위키피디아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이름 여기 화면에 넣어드릴게요.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 20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92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나? 잘 모르겠고요. 대학은 분명히 안 나왔고 이분이 주유소 에서 그냥 이렇게 일하는 일로 시작을 했고 평생 뭐 그런 뭐 수의 같은 거 하시면서 살다 가셨어요. 52살에 이제 상처하셨고 그 이후로는 결혼하지 않고 쭉 혼자 사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0억 원 정도 남기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1년에 200만 명 정도가 사망한대요. 근데 100억 이상을 남기고 어떤 형태의 재산이든지 100억 이상 남기고 죽는 분은 뭐 4천 명밖에 안 된다는데 이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안 나오고 그냥 평생 이런 뭐 육체 노동을 하셨는데 100억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 남긴 돈들을 이제
2억만, 20억만 자식들한테 주고 80억을 도서관하고 이런 데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있었던 병원하고.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쓴 그 뭐 청기도 정신 뭐 그 유명한 고전을 보면 그 대학 교수로 죽은 거하고 구두 수성공으로 죽었지만 대학교에 도서관을 짓는 재화업을 해가지고 이 두 직업 중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로 죽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과 대학 근처도 가지 않았지만 구두 수성공으로 시작해서 재화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하버드 대학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죽은 사람. 하버드는 제가 는 말입니다. 누가 더 존경받느냐? 모든 사회에서는 그 대학 교수가 존경받는다 이거죠. 집안도 좋고 학식도 높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놀랍게도 미국의 남부가 아니라 미국의 북부죠. 미국의 북부 도시 지역을 말하는데 이 청교도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세워진 도시들은 놀랍게도 후자 무엇을 남겼느냐 이게 칼빙의 정신이죠. 그래서 무엇을 남겼느냐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로널드 리드라는 분도 무엇을 남겼느냐, 그러니까 남기면서 이제 80억의 돈을 사회에 헌원하고 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유명 인사가 됐는데 이분이 뭐 돈 훔친 게 아니라 평생 그 투자를 하셨어요. 그냥 뭐 샀다 팔았다 하는 투자가 아니라 우량주를 선택해서 우량 주식에 넣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월급의 일부를 계속 우량 주식에 넣었고 본인도 자기 집을 소유하고 검소하게 살았지만 뭐 이렇게 살면서 자기 저축을 이제 주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우량주들이 올라서 이만한 가치가 됐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뭐 주식을 보유했겠죠. 30년 이렇게 보유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 책에서는 이 로버트 리드를 뭐 훌륭한 청교도 정신에 의한 뭐 이렇게 사회 공헌가 이렇게 소개한 건 아니고 이 금융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대 사회가 당신의 직업, 당신의 학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투자가 결국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이 제목을 이렇게 쳤습니다. 비트코인은 강했다.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1000권 찍었는데 제가 300권을 제가 저작가로 샀어요. 저작가로 사서 저작가가 한 60% 정도 될 거예요. 정가에 사서 제가 지인들한테 쭉 뿌렸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제 비트코인을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쭉 뿌렸어요. 뭐 그 얘기는 제가 이 지혜족보라는 책에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랑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들 가족 빼놓고 동창을 주기적으로 만납니까? 혹은 뭐 회사에 동료들을 가는 주기적으로 만나니까 그거 빼고요. 아마도 미장원 혹은 이발소에서 여러분들의 그 헤어를 디자인하시는 분을 주기적으로 만나죠.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미장원 원장님이 남자분이신데 제 머리가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분만이 좀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지금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가져가서 이 원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울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앉았고 그분은 제 머리를 다듬는데 제가 거울을 보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막 처음에 몇 마디 이렇게 하다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요지는 뭐냐면 자기는 주식 안 하니까 주식 같은 거 안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뭐 그렇게 말은 저한테 안 했는데 비트코인보다 더 나쁜 건데 자기한테 계속 얘기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 안 가고 그 미용업계 뛰어들어서 연예인 머리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미용 산업의 본산인 압구정동 뭐 강남역 이런 데서 이렇게 인정받는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러다 이제 자기 미용실을 차려서 이 지역사회를 들어오신 건데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 걸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굉장히 저랑은 삶의 궤적이 다르니까 재밌었고 또 뭐 하여튼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이분이 좋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셨고 그래서 자기 대학 나온 친구들 부럽지 않다. 자기는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가족들 다 부양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종종 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해서 이 책을 권했던 거예요. 그런데 책 주고 욕먹는 일을 그때 저는 이제 경험하기 시작할 때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제 주변의 제 지인들처럼 교양이, 제가 이제 공유하는 그런 교양이 있는 분이 아니니까 대놓고 저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를 들고 이렇게 제 머리를 자르면서 화를 내니까 제가 입을 딱 다물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위해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책만 뺏기고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했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 책도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 뭐야 그래서 그냥 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을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는 전혀 안 했죠. 근데 2017년도에 이제 붐이 막 일어났죠. 2014년부터 이제 한 3년 지났죠. 붐이 막 일어나니까 뭐 자기가 왜 비트코인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막 변명을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보조가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뭐 주부신데 미용도 배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옆에서 이제 뭐 심부름도 하고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2017년도에 저한테 막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어떻게 거래소를 계정을 열 것이면 무엇을 사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어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막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1시간 가까이 막 설명드린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위주로 가라. 뭐 다른 뭐 잡코인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였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분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붐이 꺼졌고 자기가 자칫하면 할 뻔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을 거고 2018년, 19년을 쭉 가면서 이 두 분이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저한테 한 번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물어보지도 제가 또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아니나 다를까 올해 초에 막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거기를 가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왜냐면 가면 또 비트코인 얘기 할 것 같고 또 하여튼 싫었어요 제가. 그런데 뭐 안 갈 수 없어서 제 머리는 특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두 분이 이제 비트코인 지금도 늦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물어봐서 저는 뭐 제가 준비된 답변을 했죠. 비트코인은 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랑 약속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너무 간절하게 원장님은 뭐 이미 늦어서 자기는 안 한다고 이제 하셨고 또 남자로서 곤조가 있으니까 계속 안 하시겠대요.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유연하게, 뭐 주부들이 유연하잖아요. 이 비트코인도 주부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이제 또 물어보셨어요. 2017년도에 거래소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본인 말은 거래소가 잘 안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했다는데 그걸 뭐 누가 봐도 핑계죠. 제 주변 지인들 중에는 거래소를 시도하다가 이게 정부가 복잡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꽤 돼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문턱이지 본인이 이제 의지가 있으면 물론 했겠죠. 근데 그래서 안 했다는 기억을 하는데, 뭐, 저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번엔 뭐, 업비트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쭉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한 달에 날짜를 정해라. 20일, 25일 두 날짜 중에 하나 정해라. 왜냐하면 이게 월말이 되면 채굴자들이 좀 전기세를 내야 돼서 팔아서 월말에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월말에 좀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리면서, 비트코인만 사기로 약속하고, 비트코인 하나씩 사는 것이 아니니까 뭐 월급의 일부분만 넣기로 그렇게 약속을 저랑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제가 만날 때는 꼭 그렇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가서 물어봤더니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해진 날짜에 샀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오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달 말에 갔더니 비트코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면 막 환하게 웃으면서 비트코인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안 하시고 이렇게만 하더라고. 자기가 잡코인에 손을 댔대요. 그리고 쫄딱 다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고야 역시 예상한 대로 이런 그런 안 좋은 결론이 났죠. 그래서 제가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 수업료였다 생각하시고 다시 일정액을 넣어라. 비트코인은 5년, 10년 바라보는 거고 5년, 10년 바라보면 굉장히 큰 돈이 되어 있다. 지금 제가 2014년도에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이걸 투자한 분들은 지금 100배의 수익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양념을 쳐서 해드렸어요. 그냥 동기부여를 해야 되니까.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변함이 없고요. 근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을 하고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뭐 앨런 머스크가 트윗해서 폭락했건 어쨌건 비트코인이 아직 허약하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 따위한테 이렇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런 걸 기자들이 전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친구가 있어요.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꽤 괜찮은 학교에 괜찮은 과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뭐 그냥 서울의 일반적인 고등학교 기준으로 보면 강남 말고 그냥 학교 전교에서 그래도 한 5등 안에는 들어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대학 나와서 한 번도 이 학벌 가지고 뭘 이렇게 대접받았다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서울대도 있고 카이스트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 과 동기들이 잘 나가죠. 예, 뭐 사회적으로 다 저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그래서 다 자리를 잡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들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했죠. 뭐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호소하듯이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권하고 말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를 처음 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제가 쓴 칼럼이 한 200개 정도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다음 책도 3권 있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뭐 바지끄레기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막 약속받고 막 하여튼 협박도 하고 나를 뭐 미쳤건 말건 간에 제 과 친구 저하고 친한 친구한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부정적이었어요. 이들이 그래도 언제는 샀냐 하면 2017년도에는 사더라고요. 그때 막 오르니까.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얘네들이 산 게 아니고 얘네 와이프들이 산 거예요. 얘네 와이프들이 오태민 멀리하라고 그랬다가 2017년도에 가격 오르는 거 보니까 여자들은 이게 주부들은 직감적으로 이게 생존의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 곤조, 자기 철학하고 맞아야 되는데 뭐 이 채널 보시는 경제학자 출신 뭐 한 분 계세요. 말로는 뭐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나한테 승질이나 내는데 그거 아예 약 먹어야 돼. 우울증 약. 그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러세요. 여자라면 그런 거 안 따지죠. 자기랑 뭐 맞고 안 맞고 오태민 생각이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남자들은 생산성이 없더라고. 내 말이 맞잖아. 이거 뭐가 중요해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 와이프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0개쯤 제가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뭐 기분 좋아가지고 저랑 통화를 했죠. 지금 이제 좀 다시 또 침울할 텐데 10개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랑 통화를 하면서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거 주변에 얘기하면 굉장히 주변 사람 상처받는다. 앞으로는 좀 위험하다 그랬더니만 자기는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잘 얘기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이 다 그래요. 저만 막 열심히 떠들고 다니지 자기들은 막상 주변에 잘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는 잘 생각해봐라. 너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잖아. 그게 왜 그러냐. 잘 생각해봐라. 오태민 때문이라기보다는 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오태민이 있었던 거고 그거는 뭐 그래도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학에 좋은 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서 듣기라도 했다. 한마디 하다못해 선택권이라도 있었다는 거죠. 본인이 뭐 2014년도에 그 쌀 때 안 산 건 본인이 뭐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고 자기 머리가 나빠서 안 산 거니까 그거는 남 탓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로버트 리드 같은 분들 말이죠. 주변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 하는 거 좋죠. 근데 저는 삼성전자 주식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냥 이 현금 수익이 일정하게 있으면서 별로 다른 걸로다가 이렇게 크게 돈을 벌 기회가 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비트코인이 유일한 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50배, 100배까지 오를 수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막 요동을 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확실하거든요. 지금까지 100배 됐는데 앞으로 또 100배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거 뭐 짧은 시간 안에 3, 4년 안에 간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로버트 리드처럼 로널드 리드 같은 분처럼 30년 보고 가면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오는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게 누구냐 하면 엘리트들이에요.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 본인들이 공부 안 하고 마음대로 떠드는데 이들이 바로 엘리트잖아요. 대학 나왔고 근데 이 사람들이 못된 게 본인이 본인의 착각으로다가 못하면 오케이 그럼 본인 못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으로 주변에다가 막 욕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 그거 쓰레기야 튤립이야 하면서 본인의 무식함 때문에 본인의 오만함과 무식함 때문에 바로 로널드 리드 같이 순박하고 성실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나 어렸을 때 뭐 럭키하지 않거나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공부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의 길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제가 어르신네들 만나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관계도 있는데 누구라고 말 안 하겠어요. 이거 보시면 아마 다 누군지 알 거예요. 그분 있어요. 그분 저한테 비트코인 한다고 여러 번 개인적인 사석에서 막 혼내고
옆에 사람들도 있는데 저를 혼내고 이런 분이 있거든요. 한국에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서 비트코인 얘기하면 그 사람이 비트코인 나쁜 거라고 얘기했다고. 영향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그분에 대해 생기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공부 안 하고 본인이 무식해서 안 한 거 오케이, 본인 손해. 근데 그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제 명백해져. 이미 명백하잖아요. 제가 2014년대 얘기했을 때 지금 100배 됐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명백하게 보여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또 20, 30년 가서 또 100배 돼. 그러면 그때도 폭락하겠지. 그러면 그 거품이다라고 하겠지만 이미 폭락해야 지금보다 100배 되는데. 그런데 본인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신문물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한 것 때문에 이런 청교도 같은 로널드 리드 같은 이런 분들 30년 동안 월급의 일부를 투자해가지고 이게 부를 증식하고 나중에 죽으면서 자식들하고 사회 하나라고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은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서 지식인이 엘리트가 공부 안 하는 거는 사실은 죄예요. 그 잘못이라고. 뭐 공부 안 해서 오케이 본인만 책임진다. 오케이 괜찮아. 근데 발언하지 마. 떠들지 마. 확신하지 마.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을 해?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 당신은 그래도 당신 학벌 때문에 당신 주변에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 신문기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오태민 같은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잖아. 그렇지 않다라고. 그리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머리를 당신 갖고 있잖아. 그런데 당신같이 행운이 없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거 교정해줄 사람 없어. 이런 말 누가 해줘? 주변에 아무도 이런 얘기 안 해줘. 전부 신문이 다 진리인 줄 알아. TV가 다 진리인 줄 알아. 당신들이 신문에 글 쓰잖아. TV에 나오잖아. 말 조심해. 비트코인 함부로 떠들지 마. 지금 폭락한 거 이거 사실은 굉장한 기회야. 근데 당신들은 조롱하지? 두고 보자고. 5년 후에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신들 진짜 반성해야 돼. 당신들이 왜 반성해야 되는지 알아? 공부 안 하고 떠들고 하고 난 거 반성해.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게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당신들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가 있어 사실은. 이상입니다.